안녕하세요, 이솔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크에 관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크는 크게 천연목재 데크와 합성목재 데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데크란 사전적으로는 배가판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크 소재별 비교입니다. 데크는 크게 천연목재와 합성목재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천연목재는 하드우드와 방부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드우드, 방부목, 합성목재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 하드우드와 방부목, 합성목재 특성은 하드우드 같은 경우 이페, 몰바우, 말라스, 꾸메아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요. 방부목은 말 그대로 미송, 낙엽송 등을 방부 처리한 목재를 말합니다. 합성목재는 폐섬유랑 열자소성 수지, 첨가물 등으로 압출을 해낸 인조 목재에 해당합니다. 내구성을 비교해보면 천연목재인 하드우드는 10에서 15년, 방부목은 4, 5년, 합성목재는 5에서 8년. 일반적인 설계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부목이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약하겠죠. 하드우드가 내구성이 아주 좋고요. 합성목재는 시간이 지나면은 목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플라스틱만 남게 되는 까칠까칠한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게 좀 아쉽고요. 세 가지를 방부 처리 면에서는 하드우드는 방부 처리가 없습니다. 순수 그 자체로 천연목이고요. 방부목은 ACQ 방부 등 기타 여러가지 방부 처리하는 공법이 있고요. 합성목재는 압출 성형됨으로 방부 역시 없습니다. 환경성으로 보면은 하드우드는 친환경적인데 방부목은 방부 처리할 때 비소 같은 환경 유해 물질이 좀 나오는 게 단점이고요. 합성목재의 경우 폐기시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페 21T 기준으로 한 16만원, 싼 것도 있는데 말라스 한 68,000원 정도, 방부목은 21T 기준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한 56,000원 해배당, 합성목재의 경우 해배당 25T 기준 43,000원. 금액은 좀 합성목재가 확실히 조금 저렴한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목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방부목도 저렴한 편이고요. 천연목재가 역시 튼튼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장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초기 목재 데크는 방부목재를 사용해서 설치를 했으나 방부재의 환경유해로 합성목재로 대체가 됐습니다. 2012년부터 합성목재의 내구성 문제, 환경오염 물질과 폐기시 대두되는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제기되어서 요즘은 합성목재를 잘 안 쓰는 추세이고요. 특히 합성목재의 단점이 해당 업체가 없어지면 같은 자재의 구입이 어려워서 유지보수가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게 파손이 되면 같은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체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내구성이 우수한 가장 자연스러운 천연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연목의 종류별 비교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천연목에는 이페가 있고 멀바우가 있고 말라스가 있고 미송 방부목을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페, 멀바우, 말라스는 하드우드 계열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현존 목재 중에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그리고 반영구적인 수명인 이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고요. 너무 단단한 나머지 가공성이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21T 기준 요즘 한 1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해배당입니다. 1해배당 비싸죠. 확실히 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교량의 데크 같은 공공재로 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고의 데크를 원하신다면 이페를 쓰시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멀바우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요. 멀바우는 연한 밤색의 고급 목재에 해당하고요. 내구성도 좋고 충해에도 강하고 유분이 있어 내구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수분 과다 접촉 시 초기 색상 빠짐, 물 빠짐이 있어요.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비를 맞거나 하면은 물이 좀 빠지는 현상이 초기에 있는데 그게 조금 단점으로, 그 외에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 멀바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1T 기준 해배당 87,000원 정도 하고요. 말라스라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가격이 안 맞을 때 68,000원 하는 말라스도 많이 쓰는데요. 하드우드 중에는 비교적 저렴을 해서 많이 쓰는 자재입니다. 다음은 다그라스라는 미송 방부목인데요. 방부목 중에서는 미송, 즉 소나무, 외국산 소나무죠. 북미산 더그라스 소나무를 말하는데 질감도 좋고 느낌이 좋아서 또 가공도 용이하고 단가도 저렴을 해서 많이 쓰이는데 썩지 말라고 방부를 해줘야 되는 게 필수적이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뭐 솔직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방부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잎의 나무는 좀 뭔가 무겁고 단단한 느낌이 있죠, 그죠? 말라스 느낌이고요. 멀바우 느낌, 방부목 느낌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여기서 오일 스테인 같은 칠을 해주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데크 시스템인데요. 초창기 방법인데 방부목재로 조성을 할 때 이거 예전에 제가 설계를 했던 건데 데크의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미송 방부목으로 순수하게 데크를 조성한 예시인데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공법이거든요. 먼저 기초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설치를 하고요. 기둥 위에 가로로 횡선을 놓고 그 다음에 중단으로 이 장선을 놓습니다. 그 위에 널을 깔게 되는 구조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데크인데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기둥과 횡선, 장선, 널 이 소재가 모두 목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 방부목으로 데크를 만들 경우에는 규격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140에 140의 기둥을 썼고요. 장선을 90짜리 좀 높은 단면 90에 90 횡선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널을 38cm 두께 14cm 폭의 환재를 적용을 한 예시입니다. 요거는 요즘은 잘 쓰질 않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의 데크 느낌을 한번 볼게요. 앞서 본 바와 같이 데크를 설계를 하면 이런 구조로 홈을 파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시공이 된 예시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 직후 모습인데요. 생목이 그대로 노출돼 있죠. 이것이 12년 정도 지난 15년에 우연히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 암흑색의 오일스테인 칠을 해서 주변과 조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오른쪽은 22년 블로그의 최근 모습이던데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이 있어서 이 모습을 보고 방부목을 써서 데크를 만들어도 유지관리만 잘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서울의 여의도공원의 자연생태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제가 직접 설계를 해서 20년이 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근래 데크 시스템은 아연도 각관으로 이렇게 철제를 이용해서 골조를 짜서 만드는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연도 각관을 짜서 그 위에 널을 깔아서 간단하게 시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사지 데크 쉼터 단면 예시인데요. 데크 시스템 표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표준적인 데크 시스템으로 아연도 각관을 많이 쓰는데 이 멍해라고 있어요. 멍해가 이 멍해로 기둥, 종선, 횡선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50에 50 아연도 각관 장선을 올려서 데크 널을 깔아주는 시스템을 근래에 많이 쓰는 표준적인 데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기둥 베개 100, 종단 베개 100, 횡단 베개 100 이렇게 시스템 규격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다시 장선 50에 50 아연도 각관을 적용을 해서 그 위에 데크 널을 까는 이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데크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나사로 시작을 해서 나사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나사를 받게 됩니다.
표준적으로 데크에 많이 적용하는 게 90에 21T 자재를 많이 쓰는데요. 방부목을 쓰는 경우에는 두께를 30, 50 이렇게 좀 두꺼운 21T 하면은 2.1cm, 2cm 1mm가 되겠죠. 이 경우 약간 사실 좀 밟으면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30T를 쓰면 튼튼한 가격면에서 비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90에 21T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정원주택 시공시 많이 쓰이는 데크 골조인데 이런 경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거의 아연도 가까운 50에 50짜리로 지면에 바로 붙여서 이 수평을 맞춰서 장선과 행선을 놓고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격은 40cm 이하로 해주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놓고 앙카로 고정을 하고 100에 100짜리 아연도 각관 이 기둥을 놓고 그 위에 다시 멍에 100에 100짜리를 놓고 그 다음에 장선으로 50에 50 아연도 각관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데크너를 쭉쭉쭉 깔게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요즘 표준적인 데크 골조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 데크라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량 물량이 적용되는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난간의 경우 디자인형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특허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체가 없어질 경우 자재 확보가 어렵다는 점, 같은 자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업체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크 시스템까지 알아봤고요. 데크너를 또는 데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일 스테인 칠입니다. 오일 스테인은 목재 표면의 착색제이자 마감제인데요. 목재 표면을 침투시켜 나무의 질감을 살려주고 재료를 보호하는 피막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색감의 표현과 내구성을 증가시키고요. 업체별로 색상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오일 스테인 칠 색상이신데 투명을 쓰게 되면은 그 목재 고유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간 진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 특징이 있고, 공간적인 성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색상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공간 이렇게 특징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너무 이렇게 참나무 같은 색깔, 이런 좀 밝은 계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촌티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계열이라든가 아예 투명을 한다든가 회색 계열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례 이미지를 충분히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색상을 선정을 하셔서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회색이나 옐로우 느낌 색감을 낼 수 있는 정원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데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시청 감사드리면서 행여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